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1월 중순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필요 없어진 물건을 버리거나 주변을 정리정돈한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주변의 정리정돈이 필요하듯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마음 정리정돈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정리정돈을 떠올리면 지난해 한창 유행이 있었던 미니멀리즘이라는 네. 개념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실제로 실천한 분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미니멀리즘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뭐 안 그래도 세상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치기 쉬운데 미니멀리즘은 이제 단순함을 추구하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장식한다 그랬을 때 멋진 장식품 이런 거 신경 쓰려면 너무너무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예. 네, 그런 거 없이도 사실 좀 담백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생활 양식을 바꾸어서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요. 네. 예. 너무 복잡한 일과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한편으로 또 넘겨두고 또 아니면은 뭐 늘 한 루틴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다음에 뭘 하고 이런 것들도 좀 제쳐두고 네. 가능하면 좀 단순하게 좀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좀 줄어들고 훨씬 담백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좋아하죠. 네. 정말 이 물건도 또 우리 삶도 더하기보다는 덜어내기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나온 개념 같은데요. 근데 이런 미니멀리즘이 물건이나 생활 방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요새 디지털 또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명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일종의 이제 디지털 디톡스라고 말을 예. 하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지금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니까 또 모바일도 발달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고립을 택한다. 디지털 디톡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 사이에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은데요. 실제로 엠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조사를 해보니까 1,000명 중에서 절반 이상 약 51.4%가 디지털 기기로 좀 벗어나고 싶다 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나는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실행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무려 77%라고 합니다. 아, 예. 네. 네, 사실 이런 트렌드를 좀 반영한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그 숲속의 작은 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네, 저 탤런트 박신혜 씨하고 소집서 씨가 나와갖고 사실 24시간 동안 휴대전화 없이 살아보는 예. 거죠. 숲속에서 조그마한 이제 방갈로 같은 데서.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디지털 기기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뭘 해야 되나, 뭐 시간은 많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점차 들어보면 뭐 새소리도 들리고 그다음에 주변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일종의 저자극 콘텐츠, ASMR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은 빠르고 또 효율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점점 미니멀리즘, 디지털 미니멀리즘 쪽에서는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즐거움, 예. 소소한 즐거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가끔은 내가 스마트폰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하는데요. 일종의 노예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미니멀리즘의 개념을 인간관계에도 적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그 사실 재미있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인맥 다이어트 들어보셨습니까? 인맥 다이어트. 네, 이제 뭐 그냥 저 체중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인맥도 다이어트를 해라 이런 얘기죠. 네. 사실 구인구직 사람인에서 성인 남녀 4,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75.1%가 인맥 다이어트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예. 그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대답한 복수응답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부담을 너무 많이 느낀다. 네, 그래서 51.8%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불필요한 인간관계 부담.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감정 소모를 좀 줄이고 싶다. 오. 이런 반응이 49%.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집중하고 싶어서. 예. 네, 그 응답이 43.3%.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싶다. 이런 응답도 37.9%. 그다음에는 심플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반응한 것이 21.8% 순이었는데요. 결국 공통점 뭐냐면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부담감도 해소하자 이런 예. 게 이제 큰 욕구라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무 바빠요. 경쟁도 많고 그런데 생각보다 취업은 잘 안 되고 맞아요. 일종의 스펙을 많이 쌓아놨는데 예전에 취업 성공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불확실한 그런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없는데 이 치열한 삶 속에서 이제는 스트레스 받을 시간조차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한 대인관계로 뭔가 골치 아프고 이러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맞죠.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 가치와 자기 주장이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도 바쁘고 이런데 뭘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또 확장하느냐. 그래서 인맥 다이어트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그냥 좁고 좀 더 깊은 인간관계에 더 뜻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을 좀 덜어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네. 혹시 교수님께서도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좀 덜고 싶은 그런 짐이나 생각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정리하지 못한 감정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어머님이 병원 중이시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갖고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을 못 알아보게 되니까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과 진짜 서로 나누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의사소통을 해보고 싶다. 의식이 없으시니까 네. 기적적으로 다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러면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하고 정말 마음을 나눌 시간이 정말 없었구나. 예. 가족이 소중하다 이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 혹시 두 분은 어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요새 바빠서 가족들이랑 저녁 먹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좀 줄어들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은 꼭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야겠습니다. 네.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하면서 자라왔는데 아,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커서 느끼면 조금 덜 친해진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들기도 거리감이 해요. 좀 드시는군요. 네네네. 오늘 바로 사랑한다고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족 중심 방송이죠. 네. 네. 이런 해묵은 기억이나 감정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준다고 들었어요. 이게 이제 감정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걸 한 번은 좀 마음을 좀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활에 바쁘고 또 적당한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 계속 쌓아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마음이 좀 헝클어져 있는데도 정리정돈이 잘 안 되고 그 뒤로 시간과 세월이 점점 쌓여갑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걸 평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정리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뿌리가 깊게 내리게 되면은 네.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들 일종의 미해결 과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어떤 뭐 직면할 그런 상황이 안 되거나 또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들여다보기 어려울 때 우리는 그런 감정들이나 생각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억압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도 모르게 가끔씩 어떤 신체적 증상 같은 게 생겨요.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감정적으로 짜증이 생기기도 하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억압한 모든 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예. 언젠가 한 번은 마주쳐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억눌린 기억을 다 풀어 헤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정리정돈 안 되고 헝클어진 마음 때문에 힘들다면 한 번쯤은 전문 상담사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예전에 고릴라 실험을 통해서 비슷한 주제를 다룬 적이 네네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나고 내 마음을 괴롭힌다는 얘기인데 좀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 적어보는 겁니다. 글을 적게 되면은 불편했던 감정들이나 어떤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들이 예. 좀 차분해지고 훨씬 더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뭘 원하는지가 분명해지거든요. 근데 사실 글을 적는 시간도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주일에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네. 주변에 방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을 한번 명상을 통해서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뭔가 적어보거나 일기를 써보거나. 네, 간단한 일기 같은 거 예. 쓰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번쯤 이 시간을 내보면 나중에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거를 네. 다시 알 수 있게 될 텐데 새해가 이제 시작되는데 좀 맑고 뭔가 깨끗한 그런 느낌으로 담백하게 한 해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좀 느낀 게 많은데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행복해지는 방법은 모르고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오늘 힌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따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